재밌는 질문이네요. 7살, 5살, 2살. 와, 맞네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알아보죠. 그런 경우는 딸아이 앞에서 연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연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연기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악마님의 몸이 좀 불편할 때,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이럴 때 아픈 척 연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 아픈 척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그 묘한 중간 단계가 나올 거예요. 묘한 중간 단계가 딸아이는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오, 진짠가 하고. 대부분 이제 슬픈 연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울려고 해요.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못된 연기죠. 오히려 눈물을 참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100% 몰입이 됐기 때문에 눈물이 저절로 쉴 수 없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을 오히려 참으려고 해요. 그리고 잊으려고 하고. 그런데 눈물이 나와. 맞습니다. 아픈 연기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아픈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픈 척. 난 괜찮아. 난 괜찮다니까. 난 괜찮아. 그러나 그것을 보는 딸은 진짜 아픈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정을 부리거나 엄마를 괴롭히지 않겠죠. TV만 꾸준히 봐도 반연기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누라가 안 속아 넘어간다고. 그 마누라를 어떻게 속일 수 있냐고. 연기력으로 마누라를 속일 수 있냐고. 거짓이고 남을 속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기는 허구의 텍스트, 허구를 인정해야 돼요. 그 허구의 텍스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허구의 텍스트를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과 가깝게, 실제처럼. 왜? 이거는 실제 행위인데 이거는 허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라는 건 반대예요. 의도적으로 뭔가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기는 사기와는 다르다. 진실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백설공주의 독이 든 사과를 먹는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자연스러운 게 낫다는 거는 리얼리스트한 액팅, 리얼리스트한 장르, 사실주적인 장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방가르디칸, 그리고 서사극 같은 경우는 꼭 연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영화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험적인 장르라든가. 그러면 저렇게 비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지? 액팅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장르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스럽다, 사실적이다라는 연기가 좋은 연기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드라마 같은 일상 드라마, 사실주의적인 어떤 작품을 볼 때 연기가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면 부담이 없겠죠. 그러나 실험주의적인 또는 아방가르트한 그리고 오브제 액팅 같은 그런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자연스러워. 쟤 뭐 하는 거야? 장르 파악을 못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장르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 좋은 연기지 않습니다만, 내가 나무가 돼요. 갑자기 나무가 돼.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사과를 따먹어. 근데 나무가 되는 과정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인데. 그러나 사과를 땄을 때 먹는 장면은 인간으로서 사과를 따서 먹는 거니까 자연스러워야겠죠. 바로 아방가르드, 오브제 액팅과 사실적인 연기가 결합되어 있는 씬입니다. 지금 잠깐 보여준 것.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라는 건 자연스러운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주의적인 리얼리스트한 액팅을 요구하는 그런 작품은 자연스럽고 편안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베이직 액팅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액팅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전문 직업 연기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